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운영자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는 활렵수 또는 이제 혼혈임 분포율이 많죠. 아직까지 인공조림지가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뭐 이런 뉴질랜드 산림 선진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림보다는 활렵수림 내지는 혼혈림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활렵수림 중에서는 이제 신갈나무가 대면적에 이제 분포하고 있죠. 특히 이제 중부 온대 이북 지방에 그렇습니다. 이 신갈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림기술사 공부를 할 때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요. 과거에 산림기술사 시험에 리기다 소나무 이제 인분갱신 뭐 이런 문제, 경기도 지역의 리기다 소나무 인분갱신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잣나무라든가 뭐 낙엽성 이런 것들 헥타당 뭐 3,000번 식재 시업 체계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갈나무림에 대한 그 입지 생육 특성과 인분 생장의 특성 이런 것들은 비단 시험에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산림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안이죠. 특히 임학과 내지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를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할 텐데 비전공하신 분들은 전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숲을, 산림을, 산림경영을 숲가꾸기 뭐 이런 임상, 임항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신갈나무림의 입지 생육 특성과 인분 생장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입지 토양 특성 1. 신갈나무림은 주로 해발고도 800에서 1100m 범위에 많이 분포한다. 고지대라는 얘기죠. 고지대. 800에서 1100m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온도라든가 해발고도가 살기 좋은 것이 강원도 평창 아닙니까? 700m 내외입니다. 근데 신갈나무림은 이제 평창이 높은데 우리나라 지역에서 신갈나무림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100에서 1100m 범위 내에 많이 분포하니까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분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면경사가 30도 이상의 남사면. 사면경사가 완만하지 않죠. 당연하지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사면경사가 높은 거죠. 30도 이상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세 번째, 해발 고도별 주요 참나무류 수종의 분포 범위는 상수리나무는 200m 이하, 졸참나무는 100에서 300, 굴참나무는 200에서 400 등으로 신갈나무가 상대적으로 위에서 보는 것 같이 높은 해발고도에 분포한다. 4번, 신갈나무 생육지의 평균 온도는 6 내지 10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5번, 신갈나무 분포지의 토양을 입경에 따라 모래 52.6%, 미사 27.4%, 점토 20.0%로 평균적으로 토성은 사질 식양토이다. 모래하고 미사가 많은데 잘 자란다 이겁니다. 2번, 생육 특성. 1번, 신갈나무의 경우 다른 참나무류 수종에 비해 유도가 다소 높은 곳으로 산 중복 이상에 분포한다. 서식한다. 2번, 서늘한 고지대이지만 수분이나 양요 조건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지역에 분포하는 생육 특성이 있다. 3번, 지위지수 14 이상이 되는 생육적지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번,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충청남도 및 전라도에는 생육적지의 분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번, 신갈나무는 대부분 산 하복부나 중복부 이상에서 정상 부근까지 분포하면서 전국적으로 약 700m 안팎의 평균 해발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약 700m 안팎이랍니다. 6번,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리산은 500에서 1800m, 덕이산은 500에서 1000, 태백산은 400에서 1500, 설악산은 200에서 1600m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악산은 1600m 고지에도, 지리산은 1800m 고지에도 신갈나무가 분포한다 이겁니다. 자, 7번에 보면 신갈나무 분포도
신갈나무가 이제 강원도 이북부터 강원도 중부 남부까지, 그리고 저렇게 소백산맥까지 해서 저 밑에의 지리산 지역, 경남 거창, 함양, 구례, 장성 이쪽까지 다 분포하네요. 자, 8번 신갈나무의 분포 특성은 참나무류 수종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온도, 습도, 사면 방향, 해 양성, 인간 간섭 등이며 9번 신갈나무의 분포는 다른 참나무류에 비해 온도가 낮은 지역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신갈나무가 온도가 낮은 지역을 선호하는데 졸참나무, 뭐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뭐 굴참나무 이런 것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지역을 선호한다 이거죠. 참나무류 중에서 참나무류 6가지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을 선호하는 것이 신갈나무다 이겁니다. 10번 신갈나무림은 다른 참나무류에 비해 해발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입지에 분포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3번 인분생장의 특성. 화면에 맨 위 것이 3번 인분생장의 특성이 안 보일 수 있는데요. 3번 문제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인분생장의 특성입니다. 1. 신갈나무림은 연급 분포는 5 내지 6연급 41에서 60년생이죠. 그것이 55%. 7연급 이상이 61년 이상이 40.7%로 장령림에서 노령림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분생장의 특성에서 1번 그리고 2번 평균 인분 밀도는 헥타당 590번이었으며 평균 흉고지경은 24cm, 평균 수고는 12m, 평균 헥타당 제적은 236방 헥타당 많은 거죠. 전국 평균 165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임상의 평균이 헥타당 165리방인데 신갈나무가 236이니까는 거의 70리방이 더 많은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한번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신갈나무림이 참나무류 중에서 그 가장 많죠.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중요시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대면적 벌채, 우리나라 이제 임도를 그 숲을 갖다가 세대 교체한다래 하고선 벌채 정책을 폈는데 홍천군 투천면 장남리 쪽에 대면적 벌채 때문에 환경론자 그리고 학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나무리 밀재림 이런 것을 벌기령에 대해서 너무나 같은 일시에 대면적을 벌채해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구기림의 깊은 산 속에는 벌채 도로변의 경관이 이쁜데 뭐 이런 데서는 아니지만은 구기림 산 속에 깊은데 사유림 산 속에 깊은 데는 폭목림, 특히 신갈나무 폭목, 참나무리 폭목림에 대한 벌채를 갖다가 5헥타 미만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림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이권에 밝은 사람들이 도로변에 소나무림을 다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큰 산속에 들어가면 소나무림 밀재림보다 다 참나가 많으니까 구기림 벌채가 별 안 나니까 다 그렇게 도로변에 가시권내 다 잘라먹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갈나무가 구기림이라든가 사유림 아주 산골짜기 깊은 데는 품목 중에서 신갈나무가 많습니다. 신갈나무가 특히 참나무류 6가지가 품목이 많죠. 신갈나무, 졸참나무, 갈찰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가 특히 신갈나무가 품목이 많습니다. 목재를 갖다가 쓸 것이 별로 없죠. 다 가지가 많고 폭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베어내고 수정갱신을 해서 1년부터 100년생, 200년생 숲을 만들어야지 이제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갈나무림의 1번입니다. 신갈나무림의 연급 분포가 5 내지 6연급입니다. 5 내지 6연급이면 41년에서 60년생이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5 내지 6연급 그러면 이제 51년에서 이제 뭐 70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41년에서 60년이죠. 그것이 55%입니다. 7연급 이상도 40%입니다. 그러니까 신갈나무는 1, 2, 3, 4연급보다 5, 6, 7연급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9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령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탄소 흡수도 안 하고 산소 배출도 적으니까 숲이 노화되면
베어내고 나무 심어야 되는 거에 당연하니까 공격을 당할 여지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기린 벌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 주장은. 그리고 나무 심어야 되죠. 2번 평균 인부 밀도는 헥타당 590본입니다. 그리고 흉교 지점 붉은 편이죠. 24cm 있고 평균 수가 12m. 참나무 신갈나무는 흉고 직경에 비해서 수고가 낮습니다. 낙엽성에 비해서 활엽수인데다가 폭목이 많으니까. 그리고 헥타당 제적이 236방울은 많죠. 이것은 이제 가지하고 뭐 이런 것을 갖다 지존량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킨 양이겠죠. 어떻든 노령목의 신갈나무 제적은 높다 이겁니다. 자, 3번 신갈나무의 평균 연급 분포를 보겠습니다. 신갈나무의 평균 연급 분포는 이제 4연급, 5연급, 6연급, 7연급, 8연급, 9연급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이제 4연급입니다. 그리고 5연급이 있고 6연급이 많네요. 신갈나물이 다 노화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베어내고 모두 베개고 나무 심어서 수태되게 쳐야 된다 이 뜻입니다. 4번 연급이 증가할수록 헥타당 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천연계량님 보육작업 등과 같은 천연님 보육사업, 천연님 계량사업 이런 사업종이죠 등과 같은 숯가꾸기 작업을 통해서 밀도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급이 증가할수록 헥타당 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천연님 계량 그리고 보육 작업을 해서 큰 나무를 많이 베고 있다 그 뜻입니다. 5번 분포 비율이 가장 높은 6연급은 평균 흉고 직경이 21cm 평균 수고 11.7m의 인목이 헥타당 602본이 생육하고 있으며 평균 212 헥타당 200 제적을 나타난다.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보다 많은 것이죠. 다음으로 분포 비율이 높은 5연급은 평균 흉고 직경이 19cm, 평균 수고는 10m인 것으로 인목이 헥타당 평균 635본 생육하고 있으며 평균 제적은 192.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 것입니다. 신갈나무가. 7. 2연급의 경우는 10% 내에 높은 제적 생장률을 보인다. 그러나 3연급에서는 6% 내로 낮아지고 연급이 더 커지면 빠른 속도로 제적 생장률이 감소한다. 키워드입니다. 신갈나무는 연급이 더 커지면 빠른 속도로 제적 생장률이 감소한다. 이건 뭐 졸참나무, 갈참나무, 뭐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마찬가지겠죠. 참나무를 의이니까. 그러니까 연급이 더 커지면 빠른 속도로 제적 생장률이 감소된다. 벌채하고 나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경험을 잠깐 나중에 참나무 시드름병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는데 이번 시간에 신갈나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산림청 서울 팀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팀은 이제 관할구역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모든 구기림을 경영, 관리, 보호, 산사태 방지, 산불 방지하는 그런 팀이 이제 서울팀입니다. 제가 이거 팀장 맡고 있을 때 이제 민원이 이제 아주 자주 들어오는 것이 있었죠. 골머리를 팍팍 썩었죠. 뭐냐면은 참나무 시든병입니다. 지금 참나무 시든병 방제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개선도 되었지만 그 당시에 주를 이루는 참나무 시든병 방제 방법이 참나무가 이제 광릉 김나무점에 의해서 이제 참나무가 감염이 됐다. 라펠리아균이. 그러면 이제 그 조사를 일제 조사해죠. 표준지 뜨고 일제 조사도 하고 해악선 면적이 적은 데는 일제 조사하고 전수조사하고 큰 데는 이제 표준지를 뜹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약을 갖다가 사서 영림단을 데리고 산에 가서 방지하는데 주로 이제 그 광릉 김나무점이 이제 봄에 이제 겨울에 월동하고 봄에 이제 탈출공으로 탈출해서 성충이 돼서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전염을 이제 전파시키는데 그 탈출공의 구멍에 청공 지름이 그저 한 2mm 정도 미만입니다. 엄청 작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방제약을 갖다가 주사기로 집어넣고 이쑤시개로 다 꽂았습니다. 그 약이 빗물에 구멍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그 약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성충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죠. 근데 이쑤시개를 꽂았는데 참나무 이제 흉고 직경이 40짜리도 있고 뭐 60짜리도 있고 그렇죠. 엄청 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어떤 참나무는 그 탈출공이 뭐 200개, 150개 막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쑤시개를 다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산 이런 데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방지하고 밀도가 이제 병해충 분포 밀도가 높아서 이제 등산로 주변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한테 참나무 시든병 걸린 것이 노랗게 이파리가 말라 죽게 되면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등산객들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쑤시개를 따닥따닥 꽂아놨으니까 저희가 이제 안내문을 써붙였죠. 위 지역은 참나무 시든병 방제 구역으로 방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그 표시를 못 본 사람이라든가 알림 안내판을 못 본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뭐 산림청 이런 데다가 산에 무슨 뭐 이쑤시개를 꽂아놨느냐, 보기 흉하다, 등산로에 그래수가 있느냐, 산림청이 무슨 일을 그따지로 하느냐, 뭐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죠. 아주 제가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당시.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참나무 중에서 신갈나무가, 특히 신갈나무가 참나무 시든병에 가장 많이 걸립니다. 또 신갈나무가 참나무류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분포하는 밀도율이 본수가. 근데 그 참나무 시든병이 신갈나무에 주로 많이 걸립니다. 이게 심각한 지경에 있죠. 소나무 재선충 보단 못하지만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면 신갈나무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분포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갈나무에 대한 참나무 시든병 방제 방법도 계속 꾸준히 개선 연구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갈나무가 참나무 시든병에 걸려서 모두가 점점 벌쳐낸다면 우리나라의 뭐 영원히 혼인이 그런 소나무가 점점 더 밀도가 소나무 쟁취에 걸려서 없어지듯이 참나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갈나무가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신갈나무는 이제 숲에 있어서 천문성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물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마 때 비가 오게 되면 토사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산사태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크죠. 근데 그런데 다 변하고 유령님이 낙엽성 참나무 심으면 산사태 취약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참나무림을 다 변하고 유령님을 심게 되면 비가 요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서울에 비가 왔고 수채구멍에 사람들이 빠져 죽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새 뭐 또 이태원 사건 등 그런 재난이 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참나무 중에서 신갈나무 참나무 시든병 방제 방법도 개선해야 되겠죠. 저는 그 참나무 시든병 방제 방법 개선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 우리 산림수사 시험에서 리기다 소나무 인분에 대한 수정 갱신 이런 것에 경기도 이북 지역의 이남 지역에 리기다 소나무림 인분 갱신 이런 것들이 산림수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신갈나무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차지하는 그런 수정이기 때문에 한번 신갈나무의 토양 입지 조건 그리고 인분의 특징, 인분 생장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신갈나무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